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벡터 데이터의 엑셀 데이터를 합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진행할 실습은 앞으로 상당히 자주 접하게 되는 경우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시도 단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 시도 단위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도를 그리고 싶습니다. 이 지도에서 GDP가 높은 곳은 더 짙은 색으로, GDP가 낮은 곳은 더 옅은 색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시도 경계 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시도 경계 파일에 시도 단위로 되어 있는 자료들을 합합니다. 결합이 끝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지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도 경계 파일을 불러옵니다. 시도 경계 파일은 어드민 프로빈스 2015 폴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불러온 후 어트리뷰트 테이블을 확인해 보면 현재는 인구나 GDP 변수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할 작업은 이 어트리뷰트 테이블에 변수를 2개 추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시도 단위 GDP이고 다른 하나는 시도 단위 인구입니다. 이렇게 추가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변수 하나를 더 만들 예정입니다. 그것은 바로 1인당 GDP인데 이는 GDP를 인구로 나눈 값입니다. 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GDP와 인구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GDP와 인구 데이터는 RGDP라는 폴더에서 찾을 수 있으며 RGDP와 인구 데이터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들을 열어보면 서울시와 같은 시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GDP가 있고 인구 파일에서도 시도 단위로 인구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하려는 작업은 다른 행정구역 단위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시도 이름을 기준으로 2개의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는 벡터 데이터와 결합하는 것입니다. 시도 단위 경계 벡터 데이터에도 시도 이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레이어에서 프로퍼티스로 이동하면 조인스 항목이 있습니다. 이 조인스를 이용해서 외부 데이터를 벡터 데이터에 붙일 수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조인 레이어, 조인 필드, 타겟 필드가 나타나는데 지금은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인구와 GDP 데이터를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QGIS에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GDP 레이어를 열어보면 어트리뷰트 테이블을 보면 정보가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구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정보가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준비 작업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도 경계 레이어로 가서 프로퍼티스를 클릭하고 조인스에서 플러스를 클릭하면 이번에는 어떤 데이터를 결합할 것인지 선택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조인 레이어를 GDP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인 필드와 타겟 필드가 무엇인지 정해야 하는데, 조인 필드는 GDP 데이터에서 선택할 변수입니다. 이 변수는 시도명입니다. 타겟 필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시도 벡터 데이터의 시도명입니다. 즉, 시도명이라는 공통 변수가 이 두 데이터에 모두 있기 때문에 이 공통 변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같은 시도명이 있는 GDP 자료와 마찬가지로 벡터 데이터에도 서울시가 있습니다. 이 두 데이터 모두 서울시라는 공통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인 필드는 시도명, 그리고 타겟 필드는 시도 NM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커스텀 필드 네임 프리픽스 옵션이 있는데, 데이터를 결합하면 여기에 쓰여 있는 문자가 변수명 앞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두 지워줍니다. 그리고 OK를 클릭하고 다시 OK를 한 후 다시 벡터 데이터의 어트리뷰트 테이블로 들어가 보면 이제는 GDP 데이터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복습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인구 데이터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정을 진행해 보십시오. 실습 자료는 RGDP 폴더에 POP 2013으로 시작하는 엑셀 파일입니다. 어떤가요? 조인스 메뉴로 가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이번에는 인구 데이터를 결합합니다. 조인 필드는 시도명, 타겟 필드는 시도 NM으로 설정하고 커스텀 필드 네임 프리픽스는 모두 지워줍니다. 그리고 OK를 클릭합니다. 어트리뷰트 테이블을 열어보면 두 변수가 모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것은 1인당 GDP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 것입니다. 이 변수를 만드는 방법으로 필드 칼큘레이터를 사용하겠습니다. 필드 칼큘레이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트리뷰트 테이블을 보면 주판 모양이 그려진 아이콘이 있습니다. 주판이 무엇인지 직접 보지 못한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주판 아이콘의 버튼이 오픈 필드 칼큘레이터인데 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는 변수를 활용해서 엑셀처럼 계산을 가능케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Create New Field를 선택합니다. 필드 네임은 GDP PC, 즉 GDP per capita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아웃풋 필드 타입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수가 아니라 실수를 계산해야 하는데 이는 결과값이 소수점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데시멀 넘버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필드 랭스와 프리시전을 설정하는데 프리시전은 소수점 몇 번째 자리까지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아웃풋 필드 랭스는 소수점을 제외한 숫자가 몇 개나 될지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하는데 익스프레션 부분 중간에 Fields and Values를 클릭해서 열어보면 사용한 변수가 두 개 보입니다. 그 중에서 GDP를 더블 클릭해주고 나누기 기호를 입력한 후
팝을 선택하고 OK를 클릭하면 GDP PC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성됩니다. 각 지역의 색상이 그 지역의 1인당 GDP에 따라 달라지게 지도에 표현해 볼까요? 즉, GDP가 높은 곳은 색깔이 더 진하고 낮은 곳은 색깔이 더 연해지게 표현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어떤 지역의 경제 상태가 좋고 어떤 지역이 그렇지 않은지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이어의 시각화는 어떤 메뉴일까요? 이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볼로지에서 Graduated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Value 드롭다운 메뉴에서 앞서 만든 GDP PC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각 지역의 색상이 해당 지역의 1인당 GDP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컬러 램프 옵션을 선택하여 색상 척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값을 어떤 색으로, 낮은 값을 어떤 색으로 표현할지 결정합니다. 모드를 선택하여 색상 분포를 결정합니다. Equal Count는 각 색상 범주에 같은 수의 지역이 들어가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클래시스의 숫자를 변경하여 색상 범주의 수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5를 선택하면 색상 척도가 5개의 동등한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마지막으로 OK 버튼을 눌러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트리뷰트 테이블을 열어보면 세종시의 경우 2013년 인구수는 있지만 GDP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GDP를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 화면에서는 대전의 색깔이 세종시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전은 1인당 GDP가 잘 계산된 반면 세종은 데이터가 누락되어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것이 같은 색으로 표시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세종을 누락된 상태로 표시하려고 합니다. 즉, 세종의 색깔만 다르게 표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를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시도 경계 파일을 다시 한번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색상이 자동으로 설정되는데 이 색상을 심볼로지에서 해시드 블랙으로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새로 불러온 레이어를 맨 아래로 내려줍니다. 세종의 경우 데이터가 누락되어 색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비어있는 공간에 아래에 있는 체크 무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종시만 시도해서 선택하여 이전에 했던 것처럼 별도의 벡터 데이터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엑스포트의 Save Features As라는 기능을 사용하여 세종시만 따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종시만 색상을 다르게 칠하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세 번째 강의로 GIS 실습, 벡터 데이터 2라는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강의에서는 GIS 실습 라스터 데이터 1이라는 주제로 라스터 데이터 실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회과학 적용 예시로 KTX 도입의
지역 파급 효과를 연구하는 데 활용되는 직선거리 계산과 야간 위성 영상 처리를 다룰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